안녕하세요. 남의 자료가 아닌 제가 직접 분석하고 그래프를 그려내는 경제방앗간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상승을 해서 카카오 주가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카카오 게임즈를 제외하고선 모두 부진했습니다. 특히 동병상련처지였던 삼성전자 주가가 3% 가까이 오름으로써 카카오 투자자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이때 왜 유독 카카오 계열사 주가만 부진한지, 왜 쉽게 반등하기 어려운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카카오 주가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계열사 주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분석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10월 13일, 10월 14일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역시 그때처럼 수급에 기반을 둬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두 차례 영상에서 제가 기준으로 삼았던 베이스는 10월 11일 종가였어요. 이 영상의 베이스는 10월 26일 종가니까 대략 2주가 지난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인데 한눈에 봐도 카카오 주가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의 수급 구도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파란 선은 카카오 주가를 나타내고요. 빨간 선은 개인들의 수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연두색 선은 큰 손들, 즉 기관과 외국인, 여기에 연기금의 수급 구도를 나타내는데, 주목하셔야 될 거는 10월 1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가 흐름, 그리고 그와 관련된 빨간 선의 수급 구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딱 한 가지를 강조했었습니다. 뭐냐? 개인들이 주식을 사서 내다 팔지 않고 주머니에 담고 있으면은 올라갈 주가도 결국 내려가게 된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빨간 선이 올라간다는 거는 개인들이 카카오 주식을 마구 주워 담았다는 뜻이고요. 주워 담으니까 올라가려던 카카오 주가도 결국 유턴을 해서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거의 평행선을 그렸다는 것은 개인들이 내다 팔지 않고 계속 홀딩 중이라는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카카오 주가는 하염없이 더 흘러내리죠. 10월 11일부터 어제까지 수급 구도를 살펴봐도 개인들은 카카오 주식을 약간만 팔았을 뿐 크게 내던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가는 상승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계속 보합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카카오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 빨간 선이 대폭 내려와야 돼요. 즉 개인들이 품속에 담고 있던 주식들을 마구마구 내던져야 돼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내다 판다는 조짐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개인들뿐만 아니라 큰손들의 수급도 당연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카카오 주가가 올라가려면 개인들이 내다 판 거를 이 연두색 선, 큰손들이 아주 많이 사줘야 돼요. 그런데 연두색 선도 역시 크게 올라가고 있지가 않죠. 개인들은 카카오 주식을 내다 팔지 않고 있고, 큰손들은 적극적으로 사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주가는 어제 또 뿐만 아니라 당분간 이렇게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큰 손들 중에 외국인 쪽 수급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빨간 선도 흐지부지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카카오 주식을 사들였다면 빨간 선은 이렇게 지금쯤 올라갔을 겁니다. 다음은 기관 쪽 수급인데요. 이 뉴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지난주 주말 카카오가 이제 먹통이 되면서 아주 큰 혼란이 발생을 했죠. 기관들이 674억 원어치 공매도 물량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위가 카카오였고요. 2위 공매도를 기록한 게 카카오뱅크였어요. 따라서 17일 날 이 기관들의 수급 구도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월 17일 날 공매도 때린 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때 자세히 보시면 빨간 선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원위치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바로 공매도를 때려버린 거예요. 주목할 점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 어제까지 빨간 선이 계속 바닥권을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공매도를 더하면 더했지 매수세로 돌아서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제 코스피가 상승했음에도 카카오 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내 기관에도 여러 주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투신, 즉 주식형 펀드 자금, 종합금융사, 그 다음에 사모펀드인데요. 여기에요, 바로 얘네들이 공매도 때린 흔적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연두색 선이 크게 치솟았다가 다시 원위치 됐고, 그 후로도 자잘하게 바닥권을 기고 있죠. 카카오 주가의 궤적과 연두색 선의 전체적인 궤적, 등락 궤적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연두색 선이 올라가면은 카카오 주가도 상승을 해요. 반대로 연두색 선이 하락을 하면 카카오 주가도 주저앉습니다. 따라서 카카오 주가가 반등을 이렇게 하려면요, 투신, 종합금융, 사모펀드가 주식을 사줘야 돼요. 그런데
17일 날 공매도를 때려버린 이후에 여전히 셀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 안타깝죠. 다음으로는 연금 기금 쪽 수급인데요. 카카오 주가를 늪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또 다른 주범입니다. 전반적으로 연기금 쪽의 수급과 카카오 주가의 중장기 흐름, 궤적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무엇보다 가슴 아픈 점은 10월 11일부터 어제까지 카카오 주가가 골골대는 기간 동안 연기금은 주식을 하나도 매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식을 이렇게 사줬다면 카카오 주가도 보합세를 벗어나서 어제만이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개인들은 카카오 주식에 대해서 바이 포지션을, 그리고 큰손들 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카카오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쉽게 반등시키지 못하고 있는 핵심 원인입니다. 요 끝부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빨간 선이든 보라색 선이든 뭐 연두색 선이든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죠.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이 부분이 이제 8월 초 중순이거든요. 이때를 기점으로 모두 하락으로 돌아섰어요. 어느 단 하나라도 카카오 주식을 이렇게 매수를 해준다면 어제의 삼성전자처럼 치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것이죠. 이런 구도가 유지된다면 카카오 주가는, 코스피는 물론이고 뭐 삼성전자,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종목은 카카오뱅크인데요. 역시 11일부터 어제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상승했을 때에도 2.45% 하락을 했죠. 카카오와 완전 판박입니다. 여기 11일 이후부터 어제까지 빨간 선은 크게 내려오지 않고 있죠. 큰 손들의 수급도 조금 올라오는가 싶더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내다 팔지 않고 있고 큰 손들이 주식 매수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주가는 줄줄 흘러내릴 수밖에 없죠. 간단해요. 카카오뱅크 주가가 반등하려면은 개인들이 주식을 이렇게 내다 팔아야 되고 큰 손들이 주워 담아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조짐이 전혀 안 보여요. 제가 주목했던 거는 여기 보라색 선, 외국인과 빨간 선, 연기금 쪽의 수급입니다. 빨간 선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충격적인 거는 보라색 선에 주저앉아버리는 하락세입니다. 기억하시죠? 10월 17일 날 공매도 2위를 기록했던 종목이 바로 카카오뱅크였다는 걸. 저는 공매도를 때린 주체가 바로 보라색 선, 외국인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연두색 선, 국내 기관도 공매도를 때렸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자면은 보라색 선의 하락세가 가장 도드라지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주가를 끌어내린 주범은 누구다? 바로 외국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공매도 여부와는 상관없이 저는 지난 영상에서부터 카카오뱅크 주가를 보려면 연금 기금 쪽 수급을 눈여겨봐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예요. 크게 보자면 빨간 선의 하락과 카카오뱅크 주가 궤적이 일치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방금 전에 짚어드렸던 요 레벨 다운 현상, 요게 어제 부진했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뱅크 주가가 조금이라도 반등을 하려면 요 빨간 선이 하락을 멈추고 조금이나마 상승을 해줘야 돼요. 역시 그런 조짐은 안 보입니다. 다음은 카카오페이인데요. 역시 보잘것없습니다. 11일 이후부터 쉽게 반등하고 있지 못하고 어제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카카오페이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기 원안을 보시면 빨간 선이 조금 내려가는 듯한 액션을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유턴하려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빨간 선은 다시 올라가 버렸죠. 개인들이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듯한 주가도 평행선을 그리더니 며칠 전에 레벨 다운하고 말았죠. 결론은 같아요. 개인들이 카카오 주식을 이 정도로 크게 내다 팔지 않는다면, 또 큰손들이 주식을 사주지 않는다면 카카오페이 주가는 끊임없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국내 기관이 10월부터 이렇게 내다 파니까 카카오페이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는 거죠. 우려스러운 점은 여기 끄트머리가 최근 며칠 사이에 하락폭을 엄청 키웠다는 점입니다. 엄청나게 내다 던지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카카오페이 주가도 꾸준히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기관 중에 누가 물량을 던지고 있는 거냐 조사해 봤더니 투신과 사모 쪽이었어요. 연두색 선의 하락세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가까운 시일 내에 이렇게 올라가 주지 않는다면 주가는 꾸준하게 흘러내릴 겁니다. 암울한 상황이죠. 연기금 쪽도 피장파장인데요. 여기 빨간 선 끄트머리에 주목을 해주세요. 한 단계 더 내려가고 말았는데 주가 역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카카오페이 주식을 사주지 않는다면 주가는
희망이 없을 거예요. 남들이 다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승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그나마 희망이 좀 보였어요. 남들 다 하락할 때 1% 넘게 어제 올랐죠. 투신권, 즉 주식형 펀드 자금이 이 종목만큼에 대해서는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바닥을 찍은 다음에 상승을 보이고 있죠. 연기금 역시 최악의 국면은 아닙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자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요 며칠 상황만 보자면은 빨간 선이 하락을 멈추고 있고, 이거는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물론 빨간 선이 이렇게 솟구치는 거죠. 향후 카카오 게임즈 주가를 결정하는 수급 주체는 누구냐? 바로 기관과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외국인은 제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외국인은 이미 카카오 게임즈 주가를 결정할 만큼 어느 정도 주식을 사 모은 상태예요. 따라서 지금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 여기 빨간 선과 연두색 선이 혹은 어느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올라가 줘야지만 카카오 게임즈 주가는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다행인 거는 뭐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보다는 수급 구도가 낮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 카카오 계열사 수급 구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묘한 공통점이 발견이 됐죠. 큰 손들은 아직 매수로 전향이 안 됐고요. 개인들만 주식을 왕창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카카오 계열사 주가가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주가가 반등하기 위한 조건은요, 큰 손들의 수급 아니면은 큰 손들 중에 일부 주체, 뭐 기관이든지 아니면 주식형 펀드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매수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글로벌 주식시장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는 김진태 사태,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돈줄이 말라붙었거든요. 따라서 큰 손들이 이들 카카오 주식에 대해서만 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에 매수로 돌아설 거라면 다른 종목, 예를 들면 어제 많이 올랐던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주를 사면 샀지, 카카오 주식을 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세 번째, 카카오 주식 아직은 사지 마세요. 물론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미 코스피나 삼성전자와 같은 여타 주식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바꿔 말하면 카카오 주식 상승세는 전체 주식시장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낮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현재의 공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청산이 되면은 주가 상승률이 어느 순간 빵 터질 겁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현재의 수급 구도가 나쁜데 주목을 해서 비관론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카카오 주식을 살 때는 언제냐?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은 다음에 현재보다 주가가 10%에서 20% 정도 올라온 다음에 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수급 구도에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